제9조 2회차 제8장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여건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한 명의 학생과 제가 전화를 통화했는데요. 학교를 어려움 때문에 가만두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한 얘기 중에 하나를 잠깐 설명하면요. 우리는 학교를 배우는 것은요, 지식을 쌓기 위해 또 쌓은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인데요. 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사실 현재 사람들도 그러고 지금 사람들도 돈만 가지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사실 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달라지죠. 돈을 가진 것은요, 이젠 너도 나도 다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요, 지식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아는 자가, 즉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학문을 넓힌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말이죠, 세습이 불가능하죠. 우리 아버지가 잘 살면 내가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세습이 불가능한데, 지식은 세습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많은 것을 알고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지식은 철저하게 개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인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답이 정확히 나오죠. 우리가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중요성이 높아진 이런 시기에 배움을 중단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마치 삶을 포기하는 것마치 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움에 대해서 갈증이 있는 사람만이 배울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뭔가를 갖다가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더 배울 수 없는 겁니다. 배움의 시작은 내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무언가 배우려고 할 때는 말이죠, 자신이 겸손해지고 또 그러한 자세부터 우리가 배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배움의 필요성이 절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스승이 나타나고요. 스승이라는 것은 결코 찾아가서 가르치는 법은 없지만요, 내가 배움의 갈망을 갖고 있고 갈증이 있다면 무엇을 배울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엄청난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없어도 못 사는 건 아니죠. 살긴 살죠. 또 배우려고 하면 누구라도 배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흡수하고 그것을 소화하고 배설해서 선순환을 이루게 해주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늘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 또 모든 것을 배우는 것, 또 배운 시각점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요. 또 주변과 나누고 피드백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신진대사입니다. 무슨 신진대사? 지식 신진대사죠. 근데 지식이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죠. 어디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소화하고 배설할 것인지는 각자 위치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학교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식순환이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공부한다고 되지 같죠? 어렵습니다. 물론 한두 명 정도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자기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정리해주고요, 주변과 나누고 피드백받고 하는 이런 신진대사를 만드는 것은 실제 학교 아니면 어렵죠. 더군다나 지식이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각자의 책임이 하지만 바로 학교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제가 이제 전화를 통화하면서 이 학생들이 참 중요성을 모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문화예술 교육 표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상의적인 사고의 개발을 위해서
예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중요한 예술이라는 것은 시대적 변화와 요청에 상응할 수 있도록, 즉 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사고와 예술교육의 보편성 및 특성을 아우르는 교과 재편이 편성이 요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문화예술 교육의 표준이 된 디자인입니다. 자, 디자인은요, 교육의 목표인데 디자인 교육이 최종으로 목표하는 것은요, 이러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상의 교과를 통합하고서 일상의 전체적인 교과를 통합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디자인에 매개하는 삶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디자인의 토대가 되어 있는 공동체와 사회 공동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목표가 또 별도로 있죠. 세부 목표가 있는데요.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첫 번째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사람들은 항상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갖다가 많이 갖고 있긴 하는데요. 또 생각으로 두뇌로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구체화시켜야지만 비로소 세부 목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물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습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봤을 때 비로소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말이죠. 이 굉장히 자신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못하죠. 여러분 유명한 일본의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가 이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 차가 현재 일본의 차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 자동차가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이 차의 결함을 갖다 제시해 보라 그러니까요. 전 직원들한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나와요. 차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답답한 CEO가 100명의 똘똘한 사원들을 모집해서 이를 갖다가 선진 유럽사회 미국에 1년 동안 연수를 보냈습니다. 왜? 선진된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듣고 느껴와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느끼고 와서 보여주니까요. 1년을 마치고 왔을 때 다시 자 일본 차량에 대해서 결함을 얘기했더니까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치 보이는 겁니다. 외국을 통해서 선진 지식을 갖다 경험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지금 인도네시아가 있는 현대 자동차인데요. 그 정비소에서 계속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전기를 좀 이 전기 각종 기구를 갖다 정리정돈을 잘하라고 얘기하니까 대답은 항상 네, 네,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항상 보면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 왜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정리정돈을 잘하고 하라는데 안 될까? 이 고민을 깊이 하던 CEO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요. 하루를 인류 호텔에 가서 지내게 했어. 전부 다 가서. 인류 호텔에 가서 이들이 하루 묵어가면서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잘 정리정돈된 인류 호텔에서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이제 자기 공장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정리정돈이 무엇인지 알아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하지 않아도 정리정돈이 철저히 되고 잘 알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물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습득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선 머리가 생각이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이 쫓아가지 못하면은 내 구조가 어떤 것을 갖다가 창의적으로 개발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다양한 시각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여러 명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기술을 합니다.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 제가 쓴 책
중에서요. 문화복지 개념화를 통한 실전 사례 연구를 있는 게 있죠. 그 책에 보면은 어떤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걸 나옵니다. 즉 노벨장을 타려면은 커피 타임을 가져라는 얘기 있잖아. 커피를 마셔라. 자, 한 분이 화학과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한테 한 해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노벨상을 받으신가를 갖다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그건 간단했다.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둘이 이제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연구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2시간 동안 전부에 가자 1시간 동안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잠깐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 먹고 나니까 2시간 동안 또 커피타임을 가는 겁니다. 조금 일하다가 마지막 커피타임 한 번 더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참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 이게 도대체 이 회사가 뭐 하는 거야? 아니, 이러한 인류의 지식 침대를 갖다 놓고서 계속 커피 마시는 우리 시간을 다 보내?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노벨상 수상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분들이 혼자서는 절대 안 되죠. 각자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갖다 놓고 이 커피 타임을 통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는 겁니다. 협력하는 것이죠. 노벨상 혼자 절대 못 받잖아요. 이래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한국 사회도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칸막이 행정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행정 보면은 굉장히 당해서 많이 보거든요. 칸막이 행정 갖고는 절대 발전이 없죠. 칸막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 시각 한계에 대한 비평적 문해력을 함양한다. 문해력은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실력이 무엇이냐?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시험은 우리 문화복지 융합학과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문수령 시험을 낼 것이고요. 이것을 요구할 것이고요. 또 발표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비대면이기 때문에 발표할 기회가 없겠지만 많은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관련 지식 통찰력을 증대하는 것이요. 이렇게 귀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세부 목표인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디자인 교육의 주요 내용이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 방법론이자 활동 영역인 탐색, 체험, 발견 인식, 발상, 상상, 소통, 공유를 한 축으로 삼고 이렇게 한 축으로 삼았죠. 이렇게 이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입체적인 디자인 교육 표준을 제시한 겁니다. 자, 디자인 교육 표준 제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 이 범주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한쪽 측은 디자인 교육 단계입니다. 연령, 학년, 수준에 따라서 한쪽에 어려서부터 학년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한 축을 만들었고요. 한 축은 사물, 공간, 이미지를 갖다가 활동 영역으로 해서 사물, 공간, 이미지를 갖다 한 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단계별로 제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더 알아보면요. 탐색 체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체험을 통한 살펴보면요. 일정의 리서치 과정으로서 학생들에게 디자인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요. 친숙하고 흥미로운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요. 일상 경험을 다시 겪되 나는 어떻게 보고 느끼고 움직이는 건가를 스스로 발견하는 반성적인 경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물과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활동 영역이 넓어진 것이죠. 발견 및 인식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앞 단계에 있던요. 탐색 및 체험 활동을 통한 발견이 심화되는 과정과 동시에요. 직접적 경험에 근거한 나의 지식과 이해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해체되거나 전복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를 통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사회적 관념이나 자연스럽게 믿어온 브랜드 메시가 우리 삶을 어떻게 중재해 왔는지를 갖다가 탐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도서관을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특히 그 국회 도서관을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요. 아주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국회 도서관을 가보거나 학교 도서관 가면 조용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도서관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이스라엘 대학교 도서관. 거기 가니까요. 완전히 토론장이에요. 우리가 개념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견 인식해질 때 자기 것이 깨지는 때가 있죠. 제가 저 강원도 시골 사람으로서 15살 때 서울로 학교를 갔어요. 시골 학교와 서울 학교의 분명한 많은 차이를 갖다가 발견해서 저는 그때 많은 것들이 새로운 것을 느끼고 깨닫고 하는 그런 시간에 갔었거든요. 사람도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발상 및 상상의 시간인데요. 이는 정했던 질문 목표에 집중하면서 이를 위해서 사용자 존중이 어떤 성격 또는 요구에 초점을 맞추며 어떤 재료를 선택하고 재료를 시각 및 촉각적 특성을 어떻게 결합하여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에 논의하고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즉 학년 연령이 높아질 수록 사물과 공간과 이미지를 보는 영역이 점점 넓혀지겠죠. 이렇게 점점 넓어가는 겁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소통 공유의 단계입니다. 소통 공유의 단계는 학습자 간의 서로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각각의 서로의 결과물에서 유사점 및 차이점을 들어 비교할 수 있고요. 각자 자신의 결과물에서 수정 보완해야 하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디자인 교육의 주요 내용에 대한 범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저는 이제 여러 학생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학생들은 서로가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또 어느 가치를 갖다가 자기가 만든 것이 있다면은 이것을 서로가 공유해야 되는데 혼자서만 알라고 주는 거예요. 이 학교 공동체에서는요, 조금 서로가 다 알아지게 돼 있어요. 교수님이 알려주던 학생 생활에 다 알려주는데 혼자 자기만이 하면 잘하는 줄 알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학교 공동체가 개인만이 나아가는 것, 그건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너와 나라는 것이 하나가 되는, 서로가 잘 되는 그런 것들을 나갈 때 우리가 서로가 발전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영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교육 목표는 이 6가지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영국의 특징과 본질의 요소를 이해하고요. 생활에서 영국의 다양한 효능을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영국의 특성과 본질적 요소를 이해한다는 건 뭡니까? 영국은 영국이라는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건을 갖다가 불러들어 갖고 옴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 공감한다 하고 내가 여기서 깨달음도 갖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생활에서 연극의 다양한 효능을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극의 제작 과정을 이해하고요. 공동 창작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연극은 혼자서 할 수 없었죠. 여러 기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창작이라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시는 혼자 쓸 수 있겠지만은 연극은 안 그렇죠. 연기자가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누가 시나리오를 써야 될 것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공연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는 또 관객이 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연극은 공동 창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대적, 문화적, 지역적 배경에서 연극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판단과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저는 대학로에 이제 연극을 이렇게 몇 번 가보곤 했는데 참 연극은 볼 때마다 주는 시사점이 커요. 여러분 한번 영국도 이렇게 가보고 하는 그런 여런 마음을 가졌어요. 연극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미래의 장의 통합적 문화를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태도를 갖다가 또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영국 교육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교육의 주요 내용은 언어와 구성적인 요소와 움직임이죠. 이것은 소통의 시험이 한 술의 바퀴가 돼서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영국에 필요한 필수 재료는 언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구성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걸 움직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 요소는 무대적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또 시각적 요소라는 것이며 창조의 작업의 핵심 요소는 언어와 움직임 그리고 생명과 스타일을 부여하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특별히 연극은요. 체험, 이해, 소통의 교육 방법을 이해하죠. 이해, 소통, 체험의 방법을 설정해서요. 이 각각의 개념 내용의 요소의 영역에 따라서 때로는 중심적으로, 때로는 상호 보완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 이것이 활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급별로도요. 정리할 수 있는 연령별 발달 과정으로 보면요. 초등학교는 놀이터 연극이죠. 가장 기초적이죠. 그 다음에 중학교는 문화유산으로서 연극입니다. 즉 어떠한 일들을 갖다가 전통적인 것들을 드러내므로 해서 문화유산을 갖다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고등학교 이상은 예술로서 연극이 실제로 진행되는 겁니다. 즉 이제는 놀이 문화유산을 뛰어넘어서 고등학교 이상에 가서는 예술로 연극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의 흐름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사진의 교육 목표는요. 이렇게 사진적 도구의 과정 이해를 통해서 융복합적 감성을 체험할 수 있고 당대 사회가 가진 테크놀로지에 대한 감성을 수할 수 있죠. 이 사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 획득뿐 아니라 타인의 언어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을 통해 민주주의 유체를 형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된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표입니다. 그 역사, 문화, 사회적 맥락의 이해를 통해서 문화적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죠. 그리고 감흥, 분석,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해서요. 즐거운 미적 체험과 소통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타 장르나 여러 다른 장르가 많은데요. 타 교과와의 통합적 이해를 통해서 예술을 위한 예술 교육이 아닌 무엇을 위한 인간을 위한 예술, 또 삶을 위한 예술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진이 주는 것도 시사점이 크죠. 자, 다음은 이제 사전에 그러면 주요 사진교육의 주요 내용은 뭐냐? 아까 우리가 앞에서요 5가지 목표를 지내서 이제 4부분의 활동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이 4가지 활동 영역이 즉 테크놀로지의 창작, 탐색, 소통이 있는데 이것이 각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각가지 목표에 따른 지금 설명하게 될 4가지 활동 영역 모두 고려 동시에 해야 되고요.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 개의 목표가 동시에 설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활동 영역이 결합해서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즉 테크놀로지, 창작, 탐색, 소통이 결합해서 수업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테크놀로지 이해는요, 단순한 기계와 기술의 습득이 아니죠. 기술과 문화의 관계를 이용하고 탐색하는 과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탐색이 있는데요. 이 탐색은 내적, 외적 세계에 대한 탐색, 그리고 발견과 인식, 세계에 영향을 미쳐 어떤 변형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고 모색하는 것을 포함하고요. 다음에 창작이죠. 창작이라는 것은 자신이 생각과 의도를 표현하고 혼합하는 실행 과정이자 재구조 과정이 갈 수 있고요. 소통은 이제 사진 읽기, 감상, 또 공유 등 사진을 통해서 모든 감정을 포함하는 이 소통 영역은 타인에 대한 이어 배려를 배우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수 학습 지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교육 표준에 근거한 학습 문화예술 교육 교수 학습 지도안입니다. 이 교수 학습 지도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차시의 수업, 즉 1시간의 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업에 대한 가설이며
건축물로 얘기하면 설계도나 항해사의 나침반 같은 수업의 흐름이나 진행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지침서이죠. 그래서 체계적인 교수 학습 지도안은 작성은 곧 성공적인 수업까지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표준에 근거한 학교 문화예술 교육 학습 지도안은요, 체계적이고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의 수업 모델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교육 시스템 분석은 문헌을 연구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범 수업을 통하고 이 시범 수업에서 이루어진 것을 자문회의를 통해서 보완 발전시키는 세미나 등을 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문화예술 교육의 교수 학습법 지도한 연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문헌연구, 시범 수업, 자문회의, 세미나 등이 현 교육 시스템을 분석해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뒤로는 이제 작성 요령인데, 요 요령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참조하거나 해석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요. 문화부 예술교육 분야 우수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교육 분야 지도자의 교수 역량과 함양은요, 탄탄한 수업책에 대한 고려는 학습자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더 나아가서요, 평생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 교육이 좋은 기초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교육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다시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